부엌 구석 서랍을 열자 반짝임이 흐릿해진 양은 도시락통의 모습을 드러낸다. 뚜껑에 미세한 흠집이 가득하고 모서리는 둥글게 달아있다. 금속은 식었지만 그 위에 얹힌 기억만은 아직 따뜻하다. 새벽에 부어. 그 시절 새벽은 짧고 또렷했었다. 어머니는 먼저 일어나 밥솥 뚜껑을 열고 김이 무럭무럭 오르는 하얀 쌀밥을 주걱으로 살살 뒤집었다. 달걀을 풀어 붙이고 당근과 쪽파를 다진 뒤 노란 달걀말이를 차곡차곡 말았다. 간장에 졸여둔 메추리알 장조림을 한두 개 올려 빈칸을 천천히 채워갔다. 도시락통 안의 세상은 늘 작았지만 그 안에서 하루를 버틸 힘이 나왔다. 어머니의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여 있었고 손톱 밑엔 고춧가루가 희미하게 스며 있었다. 그 손이 내 배고픔을 염려하고 내 하루의 기운을 다독였다. 검은 김을 불 위에 살짝 구워내면 부엌 가득 바다 냄새가 퍼졌다.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김을 잘라 밥 위에 얹고 참기름 한 방울을 굴렸다. 그 한 방울이 도시락의 온도를 결정했다. 따뜻함이 아니라 마음이 식지 않게 하는 열이었다. 난로 위에 점심. 겨울이면 교실마다 석탄난로가 있었다. 도시락을 난로 위로 올려놓고 뚜껑을 엎어두었다. 교과서가 빽빽한 오전 수업을 지나 점심종이 울리면 우리는 뚜껑을 들어 올리는 순간을 위해 아침부터 참았다. 김이 모락모락, 밥 위에 김이 바삭하게 살아나고 한쪽 가장자리는 살짝 눌어 누룽지가 생겼다. 내 옆자리 영철이는 늘 반찬이 소박했다. 멸치볶음 몇 마리, 김치 몇 줄기. 그러나 말없이 도시락을 서로 밀면 그 순간 우리는 부자였다. 각자의 작은 도시락이 하나의 큰 밥상이 되었다. 어릴 적 나는 따뜻한 밥이 당연한 줄 알았다. 시간이 흘러 알게 되었다. 누군가의 이른 새벽과 누군가의 마른 손등이 있어야만 따뜻함은 당연해진다는 것을. 소풍날의 햇빛, 소풍날의 도시락은 더 특별했다. 어머니는 흰 보자기에 도시락을 싸고 사과 한 알을 신문지에 다시 말아 내 가방에 넣어 주었다. 운동장에 큰 원을 그려 앉으면 가방마다 보자기 매듭이 피어나듯 풀렸다. 삶은 고구마, 분홍 소시지 부침, 노란 달걀말이, 그리고 하얀 밥 위에 빨간 케첩 하트. 그날의 밥은 햇빛 때문에 더 맛있었다. 아니, 함께 먹는 입김과 웃음이 밥의 온도를 올렸다. 소풍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 마음 한쪽이 이상하게 묵직했다. 맛있어서가 아니라 나눠 먹어서 더 맛있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눔은 밥을 줄이는 일이 아니라 기억을 늘리는 일이었다. 일터의 점심, 청춘의 땀. 청춘이 되어 나는 일터로 갔다. 공장엔 구내 식당이 없던 시절이 많았다. 각자 싸온 도시락을 한쪽에 모아두고 점심이 되면 일제히 뚜껑을 열었다. 온기보다 먼저 퍼져 나오는 것은 피곤을 달래는 냄새였다. 고추장 한 숟가락에 밥을 비비고 김치를 얹어 입에 넣으면 오전 내내 오래된 기계처럼 버벅대던 몸이 서서히 사람으로 돌아왔다. 그때 알았다. 뜨거움이 꼭 불에서만 오지 않는다는 것을. 같이 먹자는 한마디, 반찬 하나를 슬쩍 얹어주는 손길에서 오는 온도가 있었다. 도시락은 늘 개인의 것이었지만 점심상은 늘 우리의 것이었다. 도시락을 싸는 사람이 되다. 세월이 흐르자 나는 도시락을 받던 사람에서 도시락을 싸는 사람이 되었다. 누군가를 깨우지 않으려 살금살금 부엌으로 내려가 밥을 펴고 반찬을 골랐다. 아이의 입맛을 생각해 김가루를 올리고 매콤한 반찬은 가장자리에 조금만 담았다. 뚜껑을 덮기 전 나는 늘 손바닥을 살짝 얹었다. 금속의 온기가 아닌 그날 하루 괜찮을 거라는 내 마음의 온도를 확인하는 의식이었다. 그때마다 어머니의 손등이 스쳐갔다. 묵묵히 나를 키우던 그 손의 온도가 내 손으로 옮겨 붙어 있었다. 병시의 점심, 역전된 온도. 세월은 더욱 흘러 한여름 어느 날 나는 병실로 도시락을 들고 갔다. 이번엔 내가 어머니의 밥을 데우는 차례였다. 뚜껑을 열어 작은 숟가락으로 죽을 떠 살며시 어머니 입에 가져갔다. 뜨겁지 않게 후 불어 식혔다. 어머니는 잠시 눈을 감고 천천히 삼켰다.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다. 도시락의 온도는 음식의 온도가 아니라 사람 사이의 거리라는 것을. 멀어진 마음은 밥을 차게 만들고 가까워진 마음은 차가운 물도 따뜻하게 만든다. 어머니는 많이 드시지 못했다. 그러나 내 손등을 한번 토닥였다. 그 짧은 토닥임이 오래전 새벽의 부엌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곳에서 어머니는 여전히 도시락을 싸고 있었다. 내일을 걱정하듯. 그러나 오늘의 밥은 절대 놓치지 않으려는 표정으로. 반송된 편지, 다시 열린 뚜껑. 정리를 하다 오래전에 보내지 못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엄마의 도시락은 왜 늘 따뜻했나요? 라고 적힌 문장 아래 아무 대답도 적혀 있지 않았다. 나는 그 편지를 도시락통 위에 올려두었다. 금속 위의 종이가, 과거 위의 현재가 포개졌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어머니가 평생 답장 대신 보낸 것은 매일의 도시락이었다는 것을.
말 대신 반찬을, 설명 대신 밥 한 숟가락을, 변명 대신 시간을 보냈다는 것을. 손주의 소풍날, 손주의 첫 소풍날, 나는 다시 도시락을 쌌다. 양은 대신 스테인리스, 석탄난로 대신 전자레인지. 시대는 변했지만 도시락을 싸는 마음은 달라지지 않았다. 하얀 밥 위에 작은 케첩 하트를 그려넣고 달걀말이를 잘라 올렸다. 아이가 좋아하는 김치전을 작은 원 모양으로 붙였다. 뚜껑을 덮기 전 나는 또 손바닥을 얹었다. 심장이 천천히 손에 닿는 느낌이 들었다. 오늘 하루도 괜찮을 거야라고 손바닥이 조용히 말해주었다. 점심에 쳐라. 도시락은 미리 챙겨둔 배려다. 점심시간에야 비로소 열지만 그 안에는 새벽의 마음이 담겨있다. 도시락은 각자의 것이다. 그러나 뚜껑이 열리는 순간 밥상은 우리의 것이 된다. 뜨거운 한 입은 배를 채우는 동시에 기억을 덮인다. 먹어라라는 말 속에 살아라라는 뜻이 숨어있고 더 먹을래? 라는 농담 속에 괜찮니? 라는 안부가 들어있다. 그래서 도시락은 결국 삶을 나누는 그릇이었다. 마지막 숟가락. 오늘도 점심을 먹는다. 젓가락을 들고 한 숟가락의 무게를 생각한다. 이 숟가락이 어디서 시작되어 이 입에 닿는지, 얼마나 많은 손과 시간이 이 밥 한 알을 거쳐왔는지. 나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마음속으로 인사를 건넨다. 잘 먹겠습니다. 그리고 한 숟가락을 떠 입에 넣는다. 그 순간 오래전 난로 위에서 올라오던 김이 눈앞을 스친다. 어머니의 손등, 친구의 웃음, 소풍의 햇빛, 병실의 침묵이 한 번에 녹아든다. 그 모든 온도가 지금 내 안에 살아있다. 도시락의 온도는 음식의 열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거리다. 내일 누군가의 도시락을 싸게 된다면 오늘의 마음으로 싸야 한다. 뚜껑을 덮기 전 손바닥으로 한번 눌러보자. 금속이 아니라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